이 성군 정치를 쭉 비대해야 되니까 이번에 이제 당과 이 군의 관계를 정립을 하면서 이 오래 묵었던 이 군 자체에 갖는 어떤 그런 힘을 약화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한 거죠. 그래서 이번에 이영호 총참모장 숙청 사건이 북한 내의 어떤 권력 갈등의 이 종결, 마지막인지, 마지막 사건으로 이영호를 숙청을 한 것인지, 또는 이영호 이 숙청 사건이 북한 내의 당군 갈등의 서막인지, 이것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겁니다. 근데 제가 개인적인 견제에서 볼 때는 후자 쪽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사회주의 국가에서 성군 정치를 한 나라는 없습니다. 북한밖에 없습니다. 네. 성군 정치라는 용어도 북한만 갖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것이 오랫동안 북한 내부의 군 내부의 그 모순들이 쭉 누적이 되어서 이번에 이것이 이영호라는 그 상징적인 사건을 터지게 됐습니다. 북한에서 이제 지금 한국에 온 탈북자가 2만 대략 한 4,000명 가까이 됩니다. 지금은 이제 통제가 좀 심해져서 그렇지만 탈북자 수도 좀 줄어들었습니다만 북한에서 한국 온 탈북자들이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하느냐면 두고 온 가족들의 안위가 제일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겨울철에 밥은 먹었는지, 그리고 뭐 때를 감은 보였는지, 굉장히 추우니까 얼어 죽진 않았는지, 이런 것이 제일 걱정이 됩니다. 그래서 한국에 오면 맨 먼저 이 핸드폰을 삽니다. 그렇게 해서 중간에 사람 브로커를 통해서 중국에서 북한 내부로 휴대폰을 전달하도록 합니다. 그런데 이 휴대폰을 단말기를 갖고 강을 두만강을 넘게 되면은 군인들한테 걸리기 때문에 칩이 있습니다. 유심카드라는 이 칩을 구해가지고 이걸 요만합니다. 숨기기도 좋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가족들한테 전해줍니다. 그러면은 이 유심 칩을 중국 그 단말기 끼워가지고 하는 통화가 됩니다. 서울에서 북한으로 통화가 되는데요. 물론 평양하고 통화가 어렵습니다. 중국과 북한의 국계, 그러니까 압록강, 두만강을 경계를 해서 대략 북쪽에 16에서 한 23km 정도 지점까지는 중국의 기지국을 통해서 통화가 가능합니다. 그래서 여기서 통화한 다음에 가족들이 있는 이제 평양하고도 이렇게 간접적으로 2단계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. 그렇게 해서 이 한국에 온 탈북자들이 두고 온 가족, 친지, 친구들하고 통화하는 비공개 통화량이 1일 평균 3,000통 정도.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된 것이 한 10년 정도가 된 거죠. 그래서 북한이 2009년 11월 말일날 화폐 계획을 했는데 그 화폐 계획이라는 게 완전히 그 대단한 이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그런 사안인데도 제가 이제 데일리 NK에서 그리고 NK 지식인연대에서 이 사실을 먼저 알았습니다. 그래서 중국 당국보다도 저희들이 먼저 하고 이걸 기사를 내보냈습니다. 그리고 세계 최초로 이걸 먼저 내보냈습니다. 그런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. 바로 탈북자들, 한국에 와 있는 탈북자들이 북한에 두고 온 친구들하고 통화하면서 가능해집니다. 그래서 지금 북한의 경우에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현실은 이 정보가 서로 남한이 어떻게 되고 있다, 중국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은 주민들 사이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북한의 이 군 안에서의 갈등도 상당 부분 이 세밀한 부분까지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. 물론 그 중에는 다시 확인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옛날처럼 뭐 자료가 없어서 북한을 연구하지 못한다거나 자료가 없어서 북한을 상세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이제는 그것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
이 외화거리 구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이번에 최근에 와 있는 그런 갈등이 있는데, 자, 그러면은 이 활동한 누적 때 오는 이 모순들이 주로 군 안에서는 어떤 지점에서 가장 예민하냐 할 때는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해 보면은 북한으로 치면 상주하급, 그러니까 중령급입니다. 중령급이 북한에서 가장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발휘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중령이라면은 이제 대대급을 책임져야 되는데, 그 자신의 부하들과 그리고 가족들입니다. 이거 생계를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데, 북한에서 보급이 안 되니까 현실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 부하 중에 한 사람이 불량유형 오자라고 하니까, 내가 시골에 가서 내 고향에 가면은 누구를 잘 아는데 그 집단용 농장을 통해서 식량을 좀 갖고 오겠다라고 하면은 대대장 입장에서는 몇 살려야 되니까 갔다 오라고. 그럼 거기 가게 되면은 현실은 별로 식량도 없고, 그러다 보니 자기 돌아오겠다는 그 시일 내에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. 그러면 그게 탈령입니다. 그것이 탈령인 거죠. 그래서 북한에서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탈령 현상들이 꽤 많이 나타나고 있고, 그래서 이 중령급, 대대급 이하 이 전투력이 상당 부분 약화되었다는 것이 북한에서 탈북자, 군 출신 탈북자들의 공통된 점입니다. 그러다 보니 이러한 사정이 있다 보니 이제 북한에서는 대량 살상무기, 핵무기라든지 이런 데 더욱더 이렇게 비중을 높여가지고 그 핵개발을 하는 데 더욱더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는 것이죠.